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테슬라의 태시간의 126번째 영상입니다. 자, 조금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자, 오늘 영상에 대한 것,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13가지의 이유. 우리가 아무리 그 종목을 좋아해도 리스크가 없는 종목은 없죠. 리스크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일 수 있는데요. 리스크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너무 급하게 내동매매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보보습에 빠져서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거에 빠져서 그 종목의 리스크를 보지 못하거나 더 유치하고 안 좋은 거 있죠. 나는 테슬라 샀는데 네가 뭔데 테슬라 안 좋다고 얘기하느냐? 네, 그게 아니죠. 자, 흥미로운 리포트인데요. 테슬라에 투자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13가지의 이유. 테슬라가 벌써 이 퍼블릭 컴퍼니로 출범한 지 13년째랍니다. 와, 빠르다. 자,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테슬라가 101불 기준으로 하면 지금 거의 96%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서 투자해야 될 13가지 13 reason to be caution about the Tesla stock here. 테슬라 주식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자, 13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이 리포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교적 상당히 잘 썼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4가지 이유, 조심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일단 월마트 모델과 애플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경영학에서 이제 다루는 분야인데 보면은 보통 일반적인 이 볼륨 기반의 저비용 운영자인지 또는 마진 기반의 고품질 운영자인지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월마트라는 기업과 애플이라는 기업을 갖다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알잖아요. 월마트에서 파는 굉장히 그런 생필품의 저가와 애플에서 파는 아이폰 같은 고가의 그렇죠. 이 기업이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가격 인하를 하면서 보통 가격 인하는 보통 이제 할인 행사는 이제 월마트 쪽 비즈니스 모델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짬뽕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 또한 결코 싼 자동차 회사는 아니잖아요. 프리미엄, 럭셔리.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루시드가 그 틈새 럭셔리 브랜드의 EV카를 만든다고 했을 때 럭셔리, 프리미엄, 아니 우리도 비싼 차인데라고 이제 고개를 이제 갸우뚱했던 것도 있고 사실 새롭게 출범했던 뭐 리비안도 그렇고 보면은 결코 여러분 싸지가 않아요. 그 리비안 트럭도 정말 비쌉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런 마진에 있어서 지금 명확한 그 기준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리포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 한국말로 이제 마진 침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가 이번에 가격을 건드리는 것이 과연 테슬라한테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냐. 가격을 건드리는 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사실 명품을 추구하죠. 명품이 될 수 없다면 최소 가성비 높은 회사가 되길 원하죠. 제품들을. 여러분 에르메스라든지 샤넬이 세일하는 거 봤습니까? 좀 불경기 때도 세일하는 걸 못 봤거든요. 자, 세 번째가 시장 점유율입니다. 자, 4분기에 파격적인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지에서의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2021년 72%에서 작년 2022년 65%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2021년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했으면 아마 할 이유는 전혀 없었죠. 그래서 안 했죠. 근데 했었다고 한다면 거의 90%가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가격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최고치인 72%를 뛰어넘기는커녕 아직 앞자리가 틀린 65%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 물론 제가 좀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지금 이 파이 전기차 파이에서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비중 정확한 수치가 나왔는데 65% 엄청난 점유율이죠. 하지만 뭐 클라우드 시장도 그렇고 여러 기업 섹터군을 보면 65%는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테슬라 얘기하는 거예요. CEO 리스크죠. 잘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오케이. 자, 그거 말고도 어떤 근본적인 4가지의 또 이유를 리포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좀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오케이. 저 보이시죠?
자, 테슬라는 더 이상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랠리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이 50의 배수를 차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다음에 PEG 좀 전에 나왔죠. 그렇죠? 자, 주식의 주가 수익, 성장률 분의 주가 수익도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 연간 예상 수익률이 25%인 테슬라의 PEG가 현재는 2인데요. 자, 0.83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목표 가격, 현재 주당 가격인 190, 현재 테슬라가 오늘 196불인가 정도 나왔죠. 목표 중간가에서 이제 2.5% 정도 좀 떨어진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는 또 월가에서는 테슬라 칭찬 일색, 목표가 상향한 리포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불과 일주일 전에 25불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겁주더니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렇게 확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월가도 오락가락 한단 말이죠. 자, 최근에 가격 인하로 인한 엄청난 주문량과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적 추정치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어요.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이거거든요. 이는 현재 분기 그리고 다음 분기 그다음에 올해 내년에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정치가 계속 하락한다는 것, 이건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좀 거시적인 세 가지의 이유. 테슬라 투자함에 있어서 일단 테슬라는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밈 주식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끊임없이 테슬라가 상장됐을 때 뭐 공매도 때리고 그다음에 뭐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극복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 때문에 한 4, 50년 공매도의 헤지펀드의 대가들이 은퇴 많이 시켰잖아요. 자작년에. 근데 지금 그들이 다 돌아왔다는 말이 들립니다. 안주해서는 안 되거든요. 가격 인하했다고 테슬라가 영원히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다른 회사들은 따라올 만큼 지금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리세션, 경기 침체입니다. 자, 여기서 전 한 가지 한 3개월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오늘도 뭐 주미 15% 감원하고 뭐 계속 지금 이런 기업들이 인원을 감원한다라고 하는 것. 새로 사람을 뽑기가 인력난에서 정말 힘들었던 시간을 한 번씩은 겪은 기업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거는 카드죠. 왜냐하면 줄이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 침체. 과연 경기 침체라는 게 다가오게 되면 다가오고 있죠. 이미 왔고 미국에서는 진행 중에 있죠. 아무리 가격을 할인하고 뭔다 한들 그 약발이 통하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리스크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시장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죠. 지금 BYD의 약진을 비롯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의 더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기술적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 주식이 지금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20% 이상 떨어져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른 게 사실은 100일불 대비 오른 거지.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테슬라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신 테슬라 평단에 아직도 턱없이 모자라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메타도 많이 올랐지만 메타 고점에 물린 분들에 비해 아직도 반토막이거든요. 테슬라도 분명 기술적으로 아직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20% 이상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항상 보는 게 또 뭐죠? 보조 지표 중에 하나가 RSI죠. RSI. 지금 RSI가 얼마냐면 82예요. 82. 와, 여러분 보통 우리가 70 넘으면 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8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리포트의 저자도 그렇고 일단 팔아라. 익절해라. 근데 이제 문제는 100일불에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월가의 수많은 테슬라를 좀 냉정하게 보는 분들은 150불까지 떨어질 것이다. 150
불이 갭이 발생했잖아요. 거기서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이 돼 있으니 거기서 한번 다시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든 테슬라 할아버지든 수익이 났을 때 짧게 끊어가는 전략은 변동성 심한 요즘 같은 장세, 오늘 여러분 시장을 보시면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올 1년 동안 시장을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느낌을 가졌어요. 보이시죠? 파월 의장의 인터뷰 이후에, 근데 오늘 파월 의장의 그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준비 많이 했어요. 질문이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지난주 FOMC 발표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과는 비교도 안 돼요. 질문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심지어 그 질문까지 물었던 거 아세요? 파월한테 월급 얼마 받아요? 당신 연봉이 얼마예요? 이렇게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는 철저히 익절하면서 그리고 한 템포 기다리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기다렸다가 재매수하는 있더라도 그렇게 매매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임을 오늘 시장을 보면서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띵! 그럼 하루에도 테슬라에 대한 영상은 계속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